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상담드려봐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번 대쉬가 있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조건이 좋아서 대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조건 때문에 접근해온 적이 있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일 거고 회사 분들이 잘 보여야만 하는 사람일 거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제가 막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가 잘 되면서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실시간 유튜버랑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뭔가 나에게서 얻을 게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 분명히 나를 약간 무시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되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약간 주변에 이제 달라졌죠. 많이.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성들이 다가올 때도 나는 이게 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유우랑 친해지고 싶은 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야. 그러고 나를 좋아한다고 할 때도 내가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나중에. 근데 내가 느낄 때 그래. 나도 그게 싫었거든 처음엔.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원래 자기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동물이고 내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거나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좋아하는 거나 나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능력도 나의 매력 중에 하나고 성격도 나의 매력 중에 하나고 외모도 나의 매력 중에 하나고 그냥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외모를 보고 좋아했다가 내 성격에 반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건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막 너무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을 보고 좋아해? 저 사람 속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와주네? 이걸 좋아해주네? 그러면 나를 평생 동안 좋아하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능력이라는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나의 매력이구나. 감사하다. 와, 난 태어났는데 아빠가 사장이라는 매력이 있네? 완전 개꿀인걸? 하면서 그걸 그냥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나의 다른 매력들도 같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나도 그래. 나도 친구 만났을 때 기분 좋고 좋은 긍정 에너지를 얻는 친구들만 만나더라고. 나도 뭔가를 얻고 있었던 거야, 걔네한테. 나는 그런 거 안 보고 만나는데? 라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걔네를 만나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걸요? 그니까 만나는 거지. 사람은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언가 때문에 찾는다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야겠네? 내가 이걸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애에서는 나는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게 진짜 순애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능력 보고 사랑하는 건 진짜 감정보다는 좀 조건을 보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들어. 진짜 순애야. 난 그래가지고 내 남자친구한테 예를 들어 자기는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자기 얼굴 보고 만나지가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라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 어디가 좋아요? 하면 그렇게 답할 거야. 나 오빠 얼굴 보고 좋아하는데요? 이럴 거야. 이게 제일 기분 좋은 답변 같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난 그 생각도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자기 일 잘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외모를 떠나서 좀 섹시해 보여.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재력도 있어. 왜냐면 자기 일을 잘하니까. 난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위치나 이 사람의 재력을 보고 끌리는 거? 난 이거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해요. 막 속물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끌림 같아요. 언니, 제 고민은요, 남자친구랑 대화 결이 너무 안 맞아요. 대화가 끊기는 부분도 많음. 그리고 걔 열받았던 게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남자친구가 했었는데 75번 얘기해도 안 고쳐짐? 숫자가 좀 기분 나쁜 숫자네. 아니 어떻게 75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 나는 근데 커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대화의 결이 맞는 거. 이 사람이 아무리 되게 재치있고 말을 잘하고 이래도 대화의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나누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 이런 걸 다 꺼내 보여도 이 사람이랑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나는 그게 대화의 결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결국에 내가 가장 많이 대화해야 되고 가장 많이 맞춰나가야 되는 게 내 연인이잖아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연인이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난 그러면 연애가 되게 재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답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냐고? 내가 이런 예시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얼마 전에 릴스를 봤는데 말왕님이 여자친구분이랑 대화할 때 잔호? 이렇게 보낸대. 근데 그거를 어떤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새끼
일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새끼 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다정한 말투가 아니지? 띠꺼워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여자친구는 그게 이제 좋은 거야. 서로 장난치는 그 사투리 같은 느낌인 거지. 편안한 분위기인 거지. 유쾌하게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죠, 둘이서. 그런 티키타카가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좀 더 커플끼리 다정하게 말하는 걸 선호하고 그런 문화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고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친구들이랑 말할 수 있는 걸 가감없이 얘기했을 때 다 통하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그게 나는 결이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이거는 맞춰나가기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맞춰나갈 만큼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남자를 바꿀 순 없으니까. 그럴 때 나는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게 같은 취미를 갖는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이 사람이랑 드라마 정주행을 하나 한다던가, 같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같이 배운다던가, 아니면 같은 언어를 공부한다던가, 하다못해 같은 게임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늘어나면서 되게 티키타카가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같은 취미를 갖게 되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안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심리학 쪽으로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 뭔가 상담해주는 것도 그렇고, 나도 전에 연애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근데 어떤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고쳐진대. 그러니까 남자 심리학은 남성분들 조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남성 심리학이 아동 심리학이랑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육아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약간 얘가 계속 내 약속 시간에 늦어? 그러면 너 왜 나 만날 때 자꾸 늦어? 나 진짜 이래서 속상하고 너가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고쳐진대. 왜냐, 이게 뇌과학적으로 계속 나는 늦는 사람이라는 게 뇌에 박혀버리면 오히려 이걸 고치기가 힘들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말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이거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얘가 잘했을 때 칭찬을 졸라 많이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애 다루듯이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연애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맨날 늦다가 하루 빨리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자기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아 내가 저번에 늦어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우리 자기가 신경 써줬구나. 원래 사람이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들다던데, 습관 같은 거 고치기 힘들다던데 자기는 내가 말하면 항상 이렇게 바꿔주더라? 막 이러면서 존나 띄워줘. 그러면 고치기가 훨씬 수월하대요. 나는 좀 오바해서 말하긴 했는데, 원래 남성이나 아이를 다룰 때 이렇게 해야 훨씬 행동을 고치기 쉽대.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안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이거 넷플에 새로 나왔더라 이랬는데, 아 그래? 나 운동 갔다 올게 라고 답하길래 할 말이 없었음. 아 그냥 약간 좀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 자기야 왜 내 말에 대답 제대로 안 해? 나 자기랑 이 드라마 보고 싶다고.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 저 새끼 또 저러네 이러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약간 좀 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진지한 분위기로 몰아가면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날 구속하지 하면서 날 바꾸려 들지 하면서 더 막 이렇게 안 바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장난식으로 툭툭 풀면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눈치가 없는 타입이구나.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연애 많이 안 해본 남자분들은 좀 저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저런 게 오히려 남자분들이 막 아동심리학이랑 같다고 해서 어리고 다루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루기 더 쉬운 거 아니야? 여자들은 좀 더 섬세해가지고 여자들의 뭔가를 건드릴 때는 더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남자는 오히려 되게 직관적이야. 행동을 딱 입력해주고 그러고 막 칭찬 많이 해주고 이러면 되게 오히려 바꾸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입력이 있어야 돼. 돌려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충분히 서로 사랑하는 상황이라면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난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럽던데. 그렇게 약간 단순하게 삭 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는. 여자들은 좀 그 감정선을 어루만져줘야 풀리는 느낌이거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 케이스 클로즈드. 그냥 사건의 해결. 그러면 끝남. 반대로 이제 남자분들한테 팁은 그거죠. 여자들은 약간 감정을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10테토녀 10애견남 만나면 이게 반대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감정을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늦어가지고 여자가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왜 늦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느라 준비 시간 더 오래 걸렸을 텐데 이렇게 하이힐도 신어가지고 다리로 서 있기 얼마나 힘들어
힘들었을까? 우리 자기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로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자기 너무 나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얘가 왜 빡쳤는지, 얘가 왜 힘들어서 했는지 그 감정을 어루만져줘야 돼. 남자들 단순한 대신에 이건 내 자존심이니까 건들지 마. 영역 건들면 평소보다 훨씬 마음만이 상해서 여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맞아 경우가 맞아. 있더라. 자존심 건들면 안 되죠. 남자들에게 약간 금기의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아니 근데 서로 너무 다른 거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서로 다른 종족인 것 같아. 제가 진짜. 테토인 편인데 외계남 극 F 만나봤는데 파멸적이었는데. 그래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여자는 단순하고 남자는 감정적으로 공감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죠. 근데 또 그게 있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테토끼리 만나는 것보다 테토랑 에겐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더 좋은 게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원래 서로 다를 때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난 그래서 제일 좋은 커플의 조합이 취미나 이런 게 비슷한데 성향은 다른 거. 큼직한 가치관 같은 건 비슷한데 감정선이라던가 FT 이런 게 다른 커플. 이게 제일 약간 귀엽고 예쁘게 만나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서로 맞춰나갈 수 있으면 최고의 조합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거야. 약간 테토들은 에겐을 다루기 힘들어 하잖아. 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또 야속하게도 테토들은 테토녀한테 안 끌려. 에겐녀들만 찾아. 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둘이 맞춰나가야 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게 연애인 거지 뭐. 그럼 고민 상담하는 김에 F한테 공감해주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자꾸 너티발씨야. 너 나오니까 환장하겠음. 아 F한테 공감해주는 방법. F들을 만나면 T들은 이렇게 느낄 거야. 와 씨발 이거에 왜 서운하지? 이 문장을 뇌에서 빼세요. 서운했구나. 이해를 하는 거야. 약간 오은영 선생님처럼 해결보다 공감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T들은 내가 느낄 때 약간 그래. 나는 이게 왜 서운한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얘를 풀어주길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늦은 거 가지고 그러지? 난 얘가 늦어도 이렇게까지 안 서운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못 풀어줘. T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F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서운함이라도 일단 공감을 해줘. 아 진짜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T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감을 하지 못해. 그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공감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하는 거지. 사람이 각자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카자 같은 일은 못 겪었지만 이 새끼 지금 여자 때문에 몸에 문신 새기고 그리고 막 드르륵 하면서 막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막 이러는 거 솔직히 내가 안 겪어봤잖아. 근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많이 힘들었겠다. 약간 그런 것처럼 다르구나. 서로 느끼는 게 다르구나. 나는 이게 아무렇지 않아도 얘한테는 서운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난 그거부터가 연애의 시작인 것 같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안 돼서 싸우는 것 같아요. 다들. 주말에 소개팅 애프터 하는데 팁 부탁드려요. 참고로 제가 연애를 잘 못합니다. 단기 연애만 있어요. 31살 여자입니다. 나랑 동갑이네? 친구야 내가 남자 제대로 꼬시는 법 알려줄게. 자 일단 딱 체크해야 될 거 간단하게 알려줄게. 1번 고데기 무조건 하고 가. 나는 어떻게 보면 화장 디테일보다 중요한 게 고데기라고 생각해. 머릿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은 존나게 단순해. 우리처럼 막 속눈썹이 어쩌네 볼터치가 어쩌네 쉐딩이 어쩌네 그렇게 안 뜯어. 막 그냥 존나 단순해. 그냥 실루엣이 예쁜 걸 좋아해. 그래서 나도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긴 생머리면 예쁘다고 생각해. 얘네는 존나 사고방식이 존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마르고 긴 생머리면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 그런 스타일로 가면 돼요. 남자한테 잘 먹히는 스타일 알잖아. 그냥 긴 생머리에 마르고 치마 입고 펑퍼짐한 옷 말고 약간 라인 드러나는 옷 있잖아. 그냥 딱 저기 한 500m 반경에서 봐도 여자다 싶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얘네는 그냥 예쁘다 생각해. 단발 좋아하는 남자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단발 좋아하는 남자들은 긴 머리도 좋아해요. 근데 긴 머리 좋아하는 남자들은 단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긴 머리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때? 반박해봐. 이거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 깨달은 거야. 내가 머리를 자르면 시청자가 준다니까? 그리고 소개팅 할 때 굳이 이제 노출도를 본다면 상체보다는 하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느낄 때 상체 노출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첫 만남에서. 근데 이제 하체는 약간 은근히 그냥 약간 코트 딱 벗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 치마를 입었어. 근데 치마 입을 때도 그냥 치마면 안 돼요. 약간 펑퍼짐한 거 말고 허리는 딱
점해주는 거. 이렇게 허리와 골반 라인.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뻑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캐릭터를 보면 딱 답이 나와.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면 주디. 씨발. 우리 베스트 댓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주디 인기 많잖아요. 봐봐. 이 허리 라인, 골반이랑. 그리고 펑퍼짐한 옷 안 입었죠? 라인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 속눈썹. 남자들 좋아하는 캐릭터 보면 속눈썹이 다 X나 길어. 얘네는 그 털 관리가 X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이 속눈썹이거든요? 남자 꼬시고 싶으면 마스카라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옆라인, 옆태에서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릴 때 이 분위기가 남자한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관리된 머릿결. 그래서 이렇게 내리깔면서 한번 이렇게 쓱 하기라도 한다? 이게 진짜 그냥 치트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은 무조건 머릿결이랑 속눈썹 여기에 일단 속성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외모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이죠. 아무리 예쁘고 내 마음에 들어도 티키타카가 안 된다고 느껴지면 소개팅에서 약간 까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남자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지 자랑을 하게 판을 깔아줘야 돼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아, 이 여자랑 말이 나 잘 통하네.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네. 이렇게 느껴버려. 그래서 인터뷰어처럼 계속 물어봐주면 돼요. 하는 일 어떤 일 하세요? 아 진짜요? 그건 어떤 일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거 하려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이 이래. 약간 그러면서 좀 띄워주고 약간 알게 모르게. 근데 또 너무 띄워주면 안 돼. 그래서 남자가 지 자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대화하면 남자는 아 오늘 소개팅 좋았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거예요. 백설마녀님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약간 심리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남자들 어땠어? 내 말 좀 신빙성 있죠? 남자 꼬시는 법 특강. 틀린 말은 없었죠. 예시나 비유가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화남? 아 너무 맞는 말이라서 3단계는 이거는 약간 만나고 나서 연락 문제. 연락할 때 저는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초반에. 중요한 건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데이트하고 만나서 좋은 경험을 자꾸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연락은 오히려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여자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또 내가 밀당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거 하면서 이 사람한테 너무 연락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되게 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야 약간 좀 남자가 느낄 때 되게 가치 있어 보이는 여자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약간 남자가 조바심이 나. 아, 나 이 여자한테 빨리 고백해야 될 것 같다. 되게 멋지고 좋은 여자인 것 같아서 자기 인생도 열심히 살고 남자한테 집착하지도 않고 나 이 여자 빨리 잡아야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천천히 간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3단계는 연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만났을 때 잘해주기. 연락에는 약간 기본적인 예의와 너에게 호감이 없지 않다는 그런 신호 정도만 주고 이 3단계만 지켜도 저는 3번 만남 안에 고백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만나서는 호감 표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지부진하게 관계가 발전되지 않고 시간 많이 지나면 타이밍이 애매해지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좋았으면 한 달 이상 썸을 끌 리가 없다. 썸을 끌 리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내가 뭔가를 해서 더 마음에 들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너무 질질 끌고 이 사람이 애매하게 군다? 그랬을 때 내가 더 다가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호감을 표현했으면 그쪽에서 반응이 와야지. 근데 안 오면 내가 더 한다고 해서 좋은 결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뺏길까봐 무서워서 불안해서 빨리 이 여자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남자가 반했을 때의 행동이니까. 아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잘 되면 다시 오고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슬프게 있을게요. 잘 되실 겁니다.